최고의 운전은 안전한 운전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뇌인지 과학으로 풀어보면서 해결책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고 운전 솔루션 최운솔.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H브레인 연구소 최명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명철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사고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하죠. 포항 방향입니다. 와촌 터널 내 이 고장난 승용차가 있다고요. 지금 이제 가족들이 이 난강 이쪽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포항 방향 와촌 터널 중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어서 아주 위험하다는 제보 6219님 2481님 함께 전해 왔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와촌 터널 내 포항 방향으로 고장 난 승용차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최고 운전 솔루션 최운솔 위험 운전을 하는 이유를 뇌인지 작동 원리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에 맞는 솔루션도 제시해드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평소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경험 있으셨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한 통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103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장님 오늘 어떤 사례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유명 배우가 고속도로 이제 100km 운전 중 핸들을 꺾고 싶었다는 이제 고백을 해서 이제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아들과 아내, 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고 이제 이게 이분이 굉장히 그래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신 것 같아요. 운전대를 이제 아래에서 잡고 아들에게 아빠한테 말을 좀 시켜줘. 다른 생각이 안 들게라고 한 뒤에 1시간 동안 이제 운전을 하셨다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실제 이 배우가 이제 유명한 분인데 악역 연기로 이제 오래 하고 명성도 얻으셨는데 이제 그 후유증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도 이제 알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주변에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운전할 때 이제 극도의 이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생겨서 이제 자제력을 잃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그 이유와 평소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처럼 사실 이제 운전 중에는 항상 집중력을 이제 유지해야 하잖아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운전이 이제 자체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이제 행위인데요. 누구나 이제 운전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운전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뇌를 이제 비교해 보면 네. 운전한 행위가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고 이러한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해서 이제 노출되고 겪게 되면 이제 사례 배우처럼 불안과 공황장애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렇게 평소에 스트레스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요. 이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의 정체는 뭘까요? 제가 최운솔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우리 뇌는 이제 생존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생존. 자, 같은 맥락에서 이제 스트레스는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에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신체적, 정신적 행동 반응이거든요. 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코로나 겪으셨잖아요. 그죠? 요즘 또 다시 유행한대요. 맞아요. 예, 코로나 이제 처음 19였죠. 그때는 발생했을 때 우리 이영미 MC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셨어요? 행동이나. 뭐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셨죠. 이게 한 네. 번도 이제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이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공포감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이제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생긴 거죠. 네. 아까 뭐 불안이라든지 공포, 두려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네. 뭐 수험생들은 이제 수능 기간 다가오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죠? 그다음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었어요. 네. 그럼 위험한 상황 생기면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생존을 위해서 이제 적응하려고 이제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스트레스가 변화하는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건데, 자, 그럼 최운솔 이 코너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서 스트레스를 이제 발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도 살펴보죠. 우선 발생하게 된 원인, 뭘까요? 네, 이제 스트레스 원인을 이제 외부적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운전을 할 때 다른 차에서 이제 굳이 경적 울리지 않는데도 뭐 빵빵하고 이제 울려버리면 누구나 이제 짜증이 되죠. 근데 이러한 소음, 그죠? 그다음 도로에서 갑자기 이제 차로가 넓은 차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좁아집니다. 이제 물리적 환경을 겪으면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 요인이고요. 이제 내부적 요인은 좀 다른데 네. 이제 성격이에요. 이게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불을 이제 운전할 때 노란불이 있으면 차량의 흐름을 보고 융통성 있게 통과해도 되는데 막 정지해야 되는데 이제 강박적 사고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좀 비관적이세요. 부정적인 사고가 있으신 분들. 사고가 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계속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운전대만 잡으면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카페인, 불면 이제 잘못된 이제 습관들로 이어져서 이게 결국 내부적 요인으로 되는 거죠. 네. 뭐 스트레스 상황이 참 이제 많다 보니 그걸 이제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저도 지금 방송하지만 방송도 저는 항상 떨리고 긴장합니다. 예, 네. 스트레스 받습니다. 맞아요. 좀 잘하려고 이제 적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해합니다. 잘하려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구나.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운전하는 중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우리 뇌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이제 생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이때 뇌에서 좀 말이 어려운데 노르 에프네프린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요거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아드레날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얘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요걸 방출하는데 이는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면 서로 다른 뇌 영역을 빠르게 연결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는 거랑 들리는 거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굉장히 강박 처리를 이제 뇌로가 빠르고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우리 뇌가 선택적으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노르아드레날린, 비정상적으로 과다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례의 경우처럼 이제 불안과 공황 장애를 유발하고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스위스에 있는 취리 연방공과대 연구진들이 동물로 실험한 것도 이제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좀 조절하기 힘든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는 건데 이제 스트레스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 타고난 나의 뭐랄까 성격이나 기질하고도 좀 연관이 있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타고난 성격이 특히 이제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자, 이제 여름이니까 다들 휴가 갔다 오셨을 거예요. 휴가 갔는데 휴가지 가서 다들 재밌어요. 즐겁게 물놀이도 하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재밌게 지내보시는데 네. 예민한 분들은 물도 이렇게 안 맞고 음식도 맛있지 않고 특히 이제 잠자리 불편해서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격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격분 여기 강박적 사고인데 운전할 때 다른 차가 차로에서 교통 규칙을 안 지키는 것만 봐도 막 화가 나세요. 분노 조절 안 되시죠. 네. 뭐 혼자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적 성격이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의 성격이나 이제 생각하는 이제 방식을 인지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걸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자기 객관화로 부릅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성격이고 본인의 감정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만이 결국은 이제 운전을 하는 습관은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전 성격을 알고 계시면 그런 데 맞춰서 이제 운전이라든지 특히 이제 생활 습관이에요. 운전도 결국 큰 폭이 되면 생활 습관이거든요. 네. 이런 데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 분이 있냐면 음주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자극적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은 이제 쇼츠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네. 방송 그러니까 유튜브 그러니까 그 보통 일반적인 짧은 방송들 예, 그런 동영상들이 그런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되면 뇌회로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걸 많이 받아들여서 오류가 생깁니다. 그럼 이게 정서행동 문제가 생기고 운전할 때 특히 그런 것들을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그렇죠. 악순환의 반복이 이어진다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의 원인도 알았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좀 일상화 그렇죠? 습관처럼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고 운전 솔루션 알려주세요. 네, 스트레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생존 위에 필요한 겁니다. 그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오늘부터 스트레스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운전 시 스트레스를 오히려 잘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어떤 경우에 운전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아까 말씀 노란불이 되면은 굉장히 심장이 뛰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인다든지 아니면 우회전 할 때 직진하고 우회전 같이 있으면 이게 서야 될지 아니면 우회전 해줘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부에서 그리고 뭐 고속도로에서 내가 속도를 내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나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막 심장이 막 튄다는 이런 것들을 본인이 첫 번째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이걸 해소를 하셔야 돼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이 호흡인데 네. 이 호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뭐 호흡이라는 거 이름 붙여가지고 무슨 호흡법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뭐 이제 숫자를 표현해서 뭐 3, 뭐 5, 뭐 이렇게 네. 6 이런 방법도 알려드리는데 네. 다 필요 없고요. 네. 간단하게 복식호흡 하면 되십니다. 복식호흡. 예, 아마 그 이영배 MC는 잘 아실 거라고 제가 그래서 워낙 아나운서 분들은 트레이닝이 잘 돼 있으니까 아주 쉽게 네. 한 손은 배에 대세요. 네. 그다음 한 손은 가슴에 대세요. 그리고 들어 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올라야 돼요.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 안 되고 예, 배가 부풀어 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천천히 깊게 들어 마셔야 돼요. 그다음 잠시 멈추세요. 자꾸 제가 저번에 이제 숫자를 이제 알려드리니까 여기 너무 생각하시니까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서 숫자하고 상관없어요. 시간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트레이닝을 몸을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 마실 때 배가 부풀어오는 걸 느끼시고 그다음 잠시 멈추셨다가 숨을 그다음 천천히 길게 내쉬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쑥 네. 들어가겠죠. 그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네. 호흡을 입으로 하시거나 가슴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제가 호흡을 강조하냐면 네. 호흡이 잘 돼야만이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놀라거나 흥분했을 때 심장이라든지 근육이 경직되는데 네. 이 호흡만 잘해도 어떻게 근육이 안 되고 심장도 박동이 정상적으로 내려가거든요. 평상심을 유지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다음 이제 명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은 저는 이제 사실 한 번씩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명상을 많이 하는데 네. 편안한 자세로 명상이란 건 본인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명상도 여러 가지 트레이닝들이 많아요. 뭐 굳이 뭐 또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셔가지고 특정한 음악을 들으시면서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차에 앉아가지고 예, 편안하게 수시로. 네, 네. 수시로 편안하게 눈 좀 감으시고요. 내가 행복했던 것들, 기억들 있잖아요. 내가 편안했던 상황들 그걸 떠올리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호흡을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요즘 노령 운전자들 뭐 인지 기능 떨어진다는 말들 많고 여러 가지 뭐 젊은 또 운동자들은 집중력 떨어진다는 말들도 많고 하는데 이제 평소 습관 중에 어떤 운동이 좋냐면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억이란 건 해마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 평소에 이런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뭔가 기억을 했는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잘 즐겨 쓰는 어떤 뭐 명사라든지 아니면 사람 이름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면 네. 그걸 적으세요. 적으셔서 언제 하셔야 되냐면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거 꺼내놓고 한 10번 정도 소리 내어 말을 하세요. 이게 왜 해마를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정기관, 두정력과 손해를 강화시키는 건데 자,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씩 이런 거 해보셨을까요? 어렸을 적에 평균대 걷듯이 일자로 이렇게 예, 걷는 것들. 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이렇게 좀 나만의 대처법을 몸에 익혀서 그죠? 최대한 줄여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안전운전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고운전 솔루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브레인 연구소 최명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도로 상황 살펴봅니다. TVN 교통정보입니다.